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사연 남았죠? 네, 마지막 사연은 전생입니다. 전생을 믿으세요? 저는 한창 이제 최면을 공부할 때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이제 전생에 가보는 전생 체험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컨텐츠를 한번 해보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해봅시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쭉 하다가 이 전생을 체험하는 것이 이 그 피체험자에게 반드시 좋은 경험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전생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스스로? 아니, 거기 가서 했는데. 컨텐츠로 갔었어요. 형이 그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전생을 이제 막 갔다 오는 이제 피체험자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생 없는 것 같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한민국의 98%가 이순신 장군님이셨다고, 전생에. 네. 오히려 그렇게 유명하거나 확 알게 되는 사람이 나온 적은 저는 없어요. 제가 진행한 최면에서. 그럼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일 수도. 전생을 믿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미스테리나 미신이나 이런 걸 되게 좀 즐겼어요. 그래서 막 TV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막 옛날에 그런 거 보면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 막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의 주소를 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나도 재밌게 봤어요. 와, 전생이란 게 있구나, 이렇게. 저는 좀 믿고 싶은 편입니다.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전생에 돌고래?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을까? 왜 귀엽죠? 그냥 그게 뭐이 귀여운 거? 돌고래 귀여우니까. 저는 집신벌레. 예? 저는 좀 열심히 살았던 노비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하더라. 이제 불교의 윤회랑은 다르게 전생 쪽만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전생이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얘기는 있긴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불교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아니긴 하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또 우리가 다음 회차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거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뭐요? 저는 항상 밖에서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 다른 삶이 있다면 항상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저는 어떤? 아이돌이요. 아이돌이 하고 싶다. 예. 근데 아마 그때도 힘들 거예요. 네, 거기가 순번이 좀 길어요. 네. 10만 번을 다시. 시도 정도는 해보고 싶다. 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인기 많아지고 싶은 거죠. 아니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한 거예요. 여기는 삶? 아니요. 그러니까 좀 관심도 받아보고. 스타의 삶을 그쵸. 스타의 삶. 스타이신 우리 형님께서 조언 한번 맞아요. 해주세요. 형님 얼마나 한번. 피곤하시게 사는지.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러면 형님은 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다음 회차 때는. 얘기 안 했나? 네, 안 하셨어요. 돌고래라고. 돌고래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 돌아버리겠네요. 아무튼. 아니 왜 돌고래 꽤 많을걸? 돌고래로 살고 싶은 사람? 뭐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진짜 너무 저 귀엽고. 처음 봐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 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한 씨가 말한 것처럼 차은우 씨처럼 살아보고 싶긴 해요. 잘생긴 사람? 네. 그거 아이돌이 그렇게 잘생겨요. 별로 안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훑었어요. 시원이 형 눈을 봐버렸어. 우리 이한 씨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전생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꿈에 예민한 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데자뷰도 질릴 정도로 많이 겪었어요. 지인의 큰 사건이나 사고를 꿈에서 볼 때도 많았었고요. 그렇게 제 꿈 얘기를 듣고 큰 화를 피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이런 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전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주변에서 되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이 하나의 꿈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제가 버스에서 내려 누굴 만나러 가는 것인지 한참 걷던 저는
길을 잃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차분한 목소리의 안내를 들으며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꿈이라도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낀 것이 시기는 4월 또는 5월 같았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큰 쇼핑몰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쇼핑몰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 이상하게 병원이 있었는데 뭔가 저 병원을 전에 가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나선형 계단이었다는 것이 되게 특이했어요. 1층을 구경하다가 나선형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엔 큰 오락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락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여보세요? 나 다 왔는데 어디야? 아, 미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나 먼저 나왔어. 이 통화를 끝으로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보통 꿈을 꾸면 대부분 흐릿하게 기억이 남는데 이 꿈은 오래 지나도 마치 제가 직접 겪은 일인 것 마냥 생생했어요. 또 이상한 것이 깨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팬클럽에서 알게 된 1살 많은 언니였는데 이 꿈을 꾸기 전엔 서로 만난 적도 없었고 통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가끔 톡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왠지 이 언니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그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톡으로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톡을 확인한 언니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쇼핑몰에 갔는데 계단이 나선형이었다? 그리고 혹시 거기 2층에 오락실 있지 않아? 마치 언니도 그 쇼핑몰에 가본 것처럼 쇼핑몰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오.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언니도 저와 같은 꿈을 꿨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의 꿈은 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의 꿈속에서 언니는 쇼핑몰 2층 오락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아보니 기다리던 누군가가 언니를 만나러 오다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대요. 조금 더 기다려보던 언니가 불현듯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쇼핑몰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대요. 여보세요? 나 다 왔는데 어디야? 아, 미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나 먼저 나왔어. 놀랍게도 언니도 여기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믿을 수 없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마치 언니와 제가 꿈에서 서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것은 언니가 꿈을 꾼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밤 꿨던 꿈이었지만 언니는 무려 3년 전에 꾼 꿈이었어요. 3년이란 시간차를 두고 서로 꿈에서 만나다니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죠. 서로 성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언니도 연신 믿기지 않는다는 톡을 쉴 새 없이 보내왔어요. 그러다 언니가 먼저 톡으로 번호를 알려주었고 우린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다 떨리고 전화 신호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언니의 첫 목소리에 저는 놀라다 못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언니의 목소리는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꼭 닮았었거든요. 저는 얼마나 놀랐던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야? 헐, 대박! 내가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랑 완전 똑같아. 언니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흥분된다? 벅차다? 어떤 단어로도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며 알게 된 언니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신기했던 것은 언니도 저처럼 예지몽이나 데자뷰 같은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언니와 급속도로 친해져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별 이야기거리가 없어도 언니와 통화를 하면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만약 언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자주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리는 드디어 실제로 만나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언니와 만나기 전날 밤은 마치 수학여행 가기 전처럼 들뜨고 벅찼던 것 같아요. 저와 언니가 머물고 있는 지역은 서로 멀어 중간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가 먼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알려준 장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고도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는데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디테일한 모습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꿈에서 본 그곳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길을 잃을 정도로 길치인 제가 지도를 안 보고도 홀린 듯 길을 찾아 나섰어요. 처음 와본 곳이지만 마치 여기 살았던 사람처럼 막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의 끝엔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어요. 만나기 전 서로 사진을 교환했지만 초면이면 조금 어색할 법도 한데 친자매처럼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는 언니의 말에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앉자마자 언니는 대뜸 말했어요. 여기가 그 쇼핑몰 있던 자리래. 정말? 그게 실제 있었던 곳이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도도 안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이해가 갔어요. 이 사실을 언니에게 말해줬더니 언니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덧붙여 언니도 여기 오는데 알게 모르게 익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는 독특했던 쇼핑몰의 구조를 토대로 혼자 조사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곳에 과거 그 쇼핑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1층에 병원이 있었고 2층에 오락실이 있었던 것도 맞았다고 해요. 언니가 그날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잡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중간쯤이긴 하지만 더 만나기 적당한 곳이 있었는데 굳이 언니가 여기로 오라고 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 부동산까지 수소문해서 새로운 사실도 알아냈어요. 글쎄, 그 쇼핑몰이 문을 닫은 이유가 한 자매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언니도 태어나기 몇 년 전 자매가 이 쇼핑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쇼핑몰도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된 것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니 어쩌면 정말 저와 언니의 전생이 그 실종됐던 자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층에 있던 병원에 다닌 것 같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언니도 꿈에서 그 병원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헐. 저와 언니는 지금도 이게 전생의 증거라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언니와 저는 종종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실종됐던 그 자매가 정말 저와 언니의 전생이었다면 그때 못 쌓은 자매의 정을 지금 언니와 평생 쌓아가고 싶습니다. 와, 이거 재밌었네요. 이렇게 꿈하고 전생하고 이렇게 묘하게 또 맞아 떨어지는 뭐 그런 내용이네요. 이 사연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생의 그 사건이 너무 슬프잖아요. 어린아이 자매 납치 사건이면 그런 나쁜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만큼은 진짜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응원하는, 또 사연 읽다가 이렇게 응원한 건 또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뭐 전생이 있냐 없냐, 뭐 꿈에서 만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두 분이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예지몽을 꿀 수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주 꾸는 편이어가지고. 예지몽을요? 네.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돌고래부터. 그래서 저는 뭐 자주 꾼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하는구나 이러고 진짜 방송하러 가는 그런 예지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상황 같은 게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 이게 전에 꿈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 꿈에서는 요렇게 됐었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꿈을 좀 자주 꾸시나 봐요? 네, 이렇게 됐었지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 볼까? 하면 보통 그대로 이루어져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전생을 안 믿으세요? 네, 전생은. 예지몽은 믿으시고? 저는 근데 지금 예지몽을 껴본 적이 없어서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그 초반 부분만 좀 비슷한 데인데 이제 안 맞았고 진짜 꿈을 꿔요.
정말 심각하다고 눈 딱 떠가지고 맞아 심각해 빨리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혹시 이한 씨는 예지몽이나 꿈에 관련 예지몽을 최근에 꾼 적이 있어요. 여기 오디션 지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꿈에서 그 로또 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 뜨자마자 바로 휴대폰에다가 그냥 카톡 켜가지고 다 적었거든요. 숫자를 6개를. 그게 왜 예지몽이야? 저도 그러니까 예지몽인 줄 알았던 꿈이었던 거죠. 황금용이 이렇게 7마리가 이렇게 팍 이러면서 7마리가 막 그 세븐 드래곤이 막 진짜 막 광하게 막 돌아요. 꿈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로또를 샀죠. 꽝이에요. 나는 집에 갔는데 방에 엄청 큰 돼지인데 되게 예쁜 돼지야. 더럽고 막 그런 너무 예쁜 돼지가 방을 딱 그래서 뭐지? 하자마자 돼지가 이렇게 와서 나한테 탁 안기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또 샀는데 2등인가 됐는데 까지가 꿈이었어요. 정말 되게 신기하다. 정말 이런 꿈들과 꿈이 만나가지고 뭔가 전생하고 이어진다는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꿈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는 뭐 자고 있는 동안 뇌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꿈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 세계가 아스트랄계로 가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형님 말씀대로 자잖아요. 그러면은 로그아웃이 되는 거예요. 현생에서 로그아웃 되고 그리고 저쪽 세계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고. 그게 약간 좀 거기에서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오는 네네. 것이다. 그래서 이 아스트랄계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꿈에서 서로 만난다. 이게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이론도 있기는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인셉션 영화처럼 꿈을 또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가 이제 실제로 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느끼신 적 없어요? 꿈에서 이건 꿈이구나를 깨달은 적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행복할 때.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잖아요. 저 행복하고 되게 좋다. 잠깐 꿈인데 이러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내가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딱 있으면 내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요. 이거 꿈이다. 그래서 막 꿈 같은 상황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자기가 꿈인 걸 아는 순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지잖아요. 맞아요. 저 그래요. 그 귀신 꿈 꿔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악몽을 되게 많이 꿨는데 와 진짜 이게 뭐 흉가 다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악몽을 너무 많이 꾼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 감으면 귀신이 막 쫓아오고 막 무서운 꿈을 너무 꾸고 막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계속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이 고통도 이제 딱 맞닥뜨리니까 뭐야? 별거 없는데? 잠깐만 이거 꿈인데? 기다려봐. 이러면서 이제 기를 모아요. 진짜로. 그래서 에너지파를 빡 쏴요 걔한테. 넌 소멸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우면 그런 식으로 막 되뇌이더라고요. 널 이길 수 있어. 난 널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땐 이런 꿈 꿀 수 있죠. 나이 먹고. 저는 꿈을 다스릴 수 있으면 일단 더 이상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꿈에만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그게 안 좋은 거 아닐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꿈이 사실은 시원 씨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게 꿈일 수도 있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지금 이건 꿈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라면 불이 안 뜨거울 거야. 이게 꿈이면 불이 안 뜨거울 거야. 꿈이야. 불이 안 뜨거워? 설마? 네, 안 뜨거워요.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약팔이 조심하시면 돼요. 약하시면.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 전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꿈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용상 지금 전생도 있고 뭐 꿈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 변화구를 잘 좋아해요. 여러분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꾸미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라던가 전생이라던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은 여러분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번 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꾸준히 공포라디오와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그래서 이한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첫 공포 라디오에 이제 출연자로서 참여하게 됐는데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자평하자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바로 하단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중 가장 미스테리했거나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